유튜브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. 구독자 한 150만 이상 되시는 분들.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. 네, 어떤 주식 갖고 있냐. 100에 100명이 전부 다 삼성전자요.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럼 왜 부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나?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. 주식은 항상 그래도 등락이 있어요. 미국 26년 동안에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12개월 중에 2달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 달이 있어요. 네, 이렇게 전체적으로 2번의 기회를 잘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. 오늘은요, 주식 분야의 대가를 모셨습니다. 박세익 전무님이십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해 어려운 장이긴 하지만 또 잘 대응하면 또 수익을 또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요. 올해 또 대박 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전무님. 올해 여기저기서 얘기 들어보면 다 반도체 얘기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 모두가 진짜 반도체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반도체만 보는 게 과연 맞을까요? 물론 주식은 분산 투자 해야 되죠. 그래서 뭐 저희도 반도체를 좋게 보긴 하지만 뭐 반도체를 몰빵하지는 않습니다. 주식이라는 게 이번에 저 PBR 주식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. 그 인내하신 분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이었을 거예요. 근데 그 가치주를 하든 성장주를 하든 인내하지 못한 분들은 맨날 이래 쫓아다니다가는 수익을 못 얻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, 인내하는 방법이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. 이렇게 분산 투자해 놓으면 당장 내가 사놓은 주식, 요 주식이 안 올라가더라도 또 다른 주식이 올라가면서 좀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내가 아무리 좋게 보는 섹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섹터나 주식 절반,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이 주식이 좋아 라고 얘기해 주는 주식 절반. 그렇게 투자를 해보시면 좀 투자가 좀 지루하지도 않고,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번에 저 PBR주의 코리아 밸류 업 프로그램이 작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,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우선주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았잖아요. 뭐 지금 사실은 얘기는 아닌데 또 아마 조정이 올 겁니다. 조정이 왔을 때 그런 시장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 또 눌림목을 받으면 밸류에이션 해보고 이런 주식은 이 정도에서 사도 되겠다 싶은 것도 좀 사보시고 그렇게 분산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부자들한테 주식 투자 어떤 거 가지고 있냐 하면 대부분이 삼성전자는 좀 꼭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그런 삼성전자를 택하는 걸까요? 네, 아마 오늘 방송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. 유튜브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. 구독자 한 150만 이상 되시는 분들.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. 네, 어떤 주식 갖고 있냐. 그 거대한 구독자를 가지신 그 부자 유튜버 분들 100에 100명이 전부 다 삼성전자요.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럼 왜 부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나?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.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부자 마인드로 투자하라고 그러거든요. 그럼 부자들은 고수익을 추구하느냐, 안정성을 추구하느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 돈이 깨지거나 혹시나 내 돈을 못 찾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제일 싫어합니다. 그런 리스크 관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. 삼성전자는 언제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. 네,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든 주식이 됐든 가상화폐가 됐든 아니면 뭐 요즘 문제가 됐든 ELS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항상 황금성이 제일 중요해요. 네,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생각은 어차피 배당 한 2% 나오고 어차피 삼성전자는 우상향할 거고 근데 시원하게 못 올라가죠. 네. 그런 측면에서 나는 괜찮아. 삼성전자 작년에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아세요? 아니요, 정확히는 모릅니다. 거의 보합?
별로 그렇게 오르진 않지 않아요? 예, 삼성전자 23년도에 41.9% 올랐어요. 많이 올랐죠? 네, 하이닉스는 그 대신 한 89% 네, 올랐어요.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대적인 비교로 하이닉스 쳐다보고 있으면 삼성전자 되게 지지부진해 보였지만 삼성전자 작년에 다 52주 신고가 냈고요. 그 얘기는 52주 1년 동안에 삼성전자를 어떤 구간에 샀든 다 수익 냈다는 얘기예요. 네,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최근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경험이 좀 짧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10년, 20년, 30년을 했는데 내가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벌었다는 분들 보면 삼성전자 투자 잘 안 합니다. 아유, 그 무거운 걸로 언제 돈 벌려고. 예,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의 제 1등 기업이잖아요. 지금 몇십 년째 시가총액 1등이거든요. 시가총액도 계속 커지고 있죠. 예, 이렇게 커지는 기업으로 반도체에 그것도 세계 회사밖에 없잖아요. 메모리는. 그렇죠. 이렇게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기술적인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이런 기업으로 돈을 못 버는데 딴 데 가서 돈을 벌려고 한다. 그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. 그래서 부자들은 느리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그 삼성전자 사놓으면 훨씬 나아.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, 내가 돈을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.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. 방금 근데 SK 하이닉스는 한 80% 올랐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사실 HBM 뭐 이런 쪽에서 뜨면서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랑 그럼 SK 하이닉스 투자를 이제 할 때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을까요? 주가가 올라갈 때 반도체 이제 사이클이 업 사이클로 들어서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항상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가요. 예,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식시장은 저는 너무나 페어한 시장이에요. 굉장히 공정한 시장이에요. 자, 위험은 낮은데 고수익이 나오는 거 없죠. 예, 우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하잖아요. 그만큼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. 그러면 작년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희 고객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니 지금 3조 4천억 이렇게 적자 나는 회사를 왜 사냐고. 그 반도체의 업황에 과점화되어 있는 상황이나 반도체 사이클을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데 저희도 무서워요. 3조 4천억 적자 나는데 그것도 분기에. 하지만 그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하고 재고가 이제 소진되어 간다라는 거 알면서 업황 바닥에서 이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. 근데 위험하잖아요. 아, 하이닉스 저러다가 유성증자도 하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그런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결국은 준 겁니다.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을 해준 거죠.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수익률은 높아도 그래도 비중은 삼성전자가 2면 하이닉스 1. 네, 저희는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요. 그 삼성전자 3을 사지 않고 하이닉스 1을 삼으로써 하이닉스 1이 삼성전자 2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수익률을 내줬잖아요. 떨어질 때는 하이닉스가 더 떨어져요. 그렇죠? 하이닉스는 50% 이상 떨어졌었어요. 근데 삼성전자 50% 안 빠졌어요. 96,800원 갔다가 51,800원까지 빠졌죠. 50% 안 빠졌잖아요. 근데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350불에서 130불 갔어요. 거의 70% 빠졌다가 올라간 겁니다. 그런 측면을 보면 삼성전자는 또 삼성전자대로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좀 더디지만 그게 그 큰 초인류 기업이 보여주는 좀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현재 뭐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 증시를 좀 점검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? 2021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3,316을 2021년 6월 25일 날 기록을 했다가 연말까지 왔다 갔다 박스권이었거든요. 그 박스권의 미국 주식은 11월에서 그 다음에 1월까지 계속 올라갔었죠. 그때 나왔던 얘기가
아유, 국장한데 미장으로 와. 맨날 이제 우리 경제방송 댓글에 아직도 국장하고 있냐고 미장으로 와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가 결국은 고점이었고 그때 당시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를 부르짖던 분들이 그 22년 10월 달에 그 뭐 엔비디아도 130불 갔다 했잖아요. 뭐 페이스북 78% 빠지고 웬만한 뭐 빵 기업들 애플 빼고는 다 박살이 났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게 이렇게 패드가 만들어준 박앤세일 기간에 명품 기업을 싸게 사세요. 명품 가방은 샤넬백 그 세일 안 하잖아요. 그런데 그 명품 가방을 만드는 LVMH나 그런 회사들 주가도 36%씩 빠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22년 말에는 명품 기업 사서 내년에 명품 백 사시라고 네,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미국 시장이 지금도 또 확 올라가는데 우리만 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짜증스럽기는 하겠지만 미국 기업은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? 전 세계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는 금리 때문이잖아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, 부동산을 잘하려면 이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상대적 매력도. 자, 미국채 금리가 작년 10월 달에 거의 5%를 찍었어요. 우리가 경영학 교과서 공부하다 보면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하는 위험 아예 없는 무위험 자산을 얘기할 때 항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얘기하거든요. 아니, 무위험 자산인데 5%를 줘? 무위험 자산인데 2년물 국채 금리는 5%였잖아요. 그럼 2년 동안 확실하게 5%를 주는 미국채가 있는데 배당 2%? 좀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죠. 그런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종목들은 그러면 왜 올랐는데 걔네도 현금이 너무 많아요. 그렇죠? 현금이 많으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? 아, 우리 자사주 매입을 얼마 하겠다. 배당 얼마 주겠다. 그 정도로 하면서 애플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을 해서 주주한테 돌려주는 그 투자 수익률이 5%나 돼요.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. 그 이자는 그만큼 받지만 그런데 애플 아니 가만히 있어도 5% 주주한테 돌려주는 그 주주 환원율이 거의 뭐 100% 가깝기 때문에 5% 내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애플 같은 주식 사죠. 엔비디아 아니 영업이익률이 얘는 뭐야 60% 90%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야, 이 정도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이 그 미국채 5%보다 훨씬 커 보이니까 이제 걔네들은 사는데 나머지 미국에도 보면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 지수가 있잖아요. 러셀 2000 지금 연초 이후 마이너스예요. 작년에도 별로 못 올랐잖아요. 그래서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의 중소형 주들도 현금이 많지 않고 계속 그 확고한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하고 비슷하게 별로 많이 수익은 안 났어요.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금리 대비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회사들만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최근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나 뭐 피부 미용기계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이제 빠졌는데 작년에 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못지않게 많이 올랐어요. 예를 들면 JYP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 30% 나오거든요. 많이 올랐었죠. 그리고 피부 미용 아마 잘 아실 건데 클래시스 이런 회사도 영업이익률 거의 50% 나와요. 그런 회사들 보면 뭐 그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가들이 많이 샀어요. 사모펀드에서 막 인수도 하고 그런 식으로 금리를 비트할 수 있는 그런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이나 아니면 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차별화돼서 움직인 거지 우리나라 시장만의 약세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방금 뭐 엔비디아 뭐 얘기해 주셨고 뭐 아마존이나 애플 뭐 근데 이런 몇몇 종목들이 보면 미국 주식에 좀 상승을 좀 이끈 것 같거든요. 혹시 미국 주식 중에 그래도 좀 좋게 보시는 종목이 혹시 있으실까요?
일단 미국 주식을 보면 참 부러워요. 그죠?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면 그런 종목들이 매출 성장률이 다 두 자릿수예요. 다 10% 이상 매출 성장이 일어났어요. 넷플릭스 같은 거 이번에 가격 올렸다면서요. 저는 넷플릭스를 안 해서 모르지만 가격을 올리는데 어쩔 수 없이 뭐 가격 그죠. 다 뭐 10,000원 올려줘도 10% 인상했는 거 그거 다 따라서 하잖아요. 그래서 그 고물가 시대에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워런 버핏이 그걸 봐라. 그러면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. 근데 매그니피선트나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 보면 그런 가격 결정권이 있는 거죠. 있으면서 매출은 두 자릿수로 올랐는데 정말 부러운 건 뭐냐면 페이스북도 그렇고 페이스북 2021년 연말부터 사람 계속 잘랐었어요. 사람을 그렇게 계속 잘라 놓으니까 매출은 두 자릿수 올랐는데 코스트가 비용이 4%밖에 안 올랐네. 그게 대부분 그래요. 매출은 늘었는데 비용이 적게 올랐으니까 뭐가 좋아지죠? 영업이익률이 좋아지죠. 주식의 초보자들은 잘 모르시지만 주식은 영업이익률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. 최근에 미국의 10위 안에 들어갔던 기업 중에 반토막 나 있는 기업 있죠. 뭐죠? 어디가 있나요? 아, 이렇게 벌써 이제 소외됐네요. 네. 뭐 1년 전, 2년 전만 하더라도 다들 테슬라. 테슬라요? 벌써 주가가 반토막이 나니까 뭐죠? 지금 이런 반응. 네네. 한 420불 갔다가 지금 200불이 깨졌잖아요. 근데 왜 지금 200불도 안 하고 있냐면 2022년도에 영업이익률이 그 안 좋은 해에 16.8% 나왔어요. 영업이익률이. 근데 작년에 9%.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나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. 뭐 나중에 2차 전지도 아마 질문하시겠지만 2차 전지 주식이 왜 못 올라갔느냐?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서 그렇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건데, 그죠? 매출은 계속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오는데 코스트는 계속 다운이 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.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설될 테니까.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보통은 사람을 자를 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매출이 둔화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. 우리도 다운사이징 하자면서 사람 자르잖아요. 근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아니 사람을 잘라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인가? 아니잖아요. 아닌데 근데 왜 잘랐겠어요? 그게 바로 AI의 힘인 거죠. AI 때문에 사람 10명 필요 없네. 9명만 있어도 되는 거죠. 실제로 지금 뭐 챗GPT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AI가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생산성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AI가 얼마나 기업의 영업이익을 더 개선시킬지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. 그냥 모를 때는 그 추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의 상투는 내년 상반기 돼봐야 알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빅테크들 쫓아가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인데, 자 여기서 주식은 항상 그래도 등락이 있어요. 퀀트로 보면 미국 26년 동안에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12개월 중에 2달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 달이 있어요. 그 첫 번째 달이 1등이 9월 달이에요. 네, 9월 달에 S&P 500이나 나스닥의 하락률이 거의 5% 가까이 돼요. 꽤 커요. 그리고 또 마이너스가 나는 달이 한 1% 전후에 조정을 받는 달이 2월 달이에요. 이제 2월 됐잖아요. 그러면 지난 11월, 12월, 1월까지 3개월 연속 양봉이 나면서 2월 초까지 이제 주가가 강했거든요. 그리고 딱 이렇게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, 저희는 이제 PER을 보거든요. 그 PER을 보면 좀 무거워졌네. 네, 딱 그 느낌이 들어요. 그런데 S&P 500의 전체 PER이 21년 연말에 고점 쳤을 때 그때 PER이 24배였어요. S&P 500의 PER이. 근데 지금 S&P 500이 거의 5천 근처 왔는데 PER이 20.5, 21배이래요. 그러면 지난 고점보다 아직까지 좀 남았네. 그럴 수가 있는데 21년도에는 금리가 어땠냐 보면
그때 금리 올리기 전이었잖아요. 금리가 낮았어요. 금리가 낮으니까 주식의 PR이 높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4% 하는데 PR이 지난 고점이었던 24배까지 갈 수 있을까?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. 그래서 계속 3개월 연속 내리 달렸는데 지난 9월, 10월 달에도 주가 빠졌었잖아요.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2월 달에 또 싸게 살 기회를 한번 줄 거다라는 부분이고, 또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그렇죠. 앞두고 또 8, 9, 10월 달에 또 한번 또 싸게 살 기회를 줄 거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번의 기회를 잘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일단은 금리 인상이 멈췄잖아요. 어쨌든 금리 인하 이번에 3월 달에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저는 최대한 좀 늦게 좀 해라. 물가는 떨어지는데 경기가 좋은 그거는 골디락스 상황이 연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좋은 불 시나리오 아니면 베어 시나리오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.